관세, 환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급이란 건 돌려받는 거죠. 그죠? 근데 관세 환급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관세법상 환급과 환급특례상 환급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수입할 때, 그리고 수출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적다시 말해서 내가 수입할 때 관세를 내가 많이 냈으면 돌려주는 거죠. 그죠? 여기 내가 계산 잘못해서 돌려주세요. 간단하죠. 많이 낸 것만 돌려주면 되니까. 수출할 때 관세를 돌려준다. 참 재밌는 이야기죠. 나는 내가 수입을 하면서 내가 관세를 납부한 적이 없는데요. 수출만 했는데요. 그래도 돌려줍니다. 이게 특례법입니다. 자, 요런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보시니까 관세법엔 그 환급은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할 때 내가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계약 상이가 됐다든지 요 두 가지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과언합금이란 건 내가 수입할 때 내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납부한 관세가 조금 기존의 세액보다 과다하게 납부했을 경우에 내가 이건 내가 잘못 냈네요. 100원인데 110원 냈습니다. 10원 돌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환급을 요청하죠. 그죠? 과운합이다 이 말이죠. 과하게 착오로 인해서 내가 납부를 한 거죠. 이런 경우에 그렇게 내가 과다하게 납부됐을 경우는 확인되면요. 그 사실의 이유를 분문하고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제 다시 말해 계산이 편하죠. 110원에서 100원, 10원 주세요. 계약 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주로 뭡니까? 우리가 수출자에게 돌려보내거나 폐기한다. 이건 어떤 장이냐면요. 내가 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수입 통관한 물건이 내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건입니다. 잘못된 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보도마크를 항상 말씀드렸죠. 나는 빨간색을 달라 했는데 파란색을 보내왔습니다. 그럼 안 맞잖아요. 내가 이거는 파란색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물건을 보니까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수입 통관한 물품입니다. 통관이 완료된 거예요. 완료기 전에는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조금 신경 쓰면은 수입 통관하기 전의 상태에서 돌리면 반송 통관이었죠. 이거는 통관해서 우리 사무실에 가져와 보니까 이게 나는 빨간 게 필요한데 파란 게 왔단 말이죠. 아니다는 거죠. 그럼 돌려보내는 거죠. 그럴 때 계약 내용과 서로 상의한 거 계약이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환급을 신청하는. 왜 환급 신청합니까? 통관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통관을 한 거죠. 통관했으니까 뭐였습니까? 관세를 납부했잖아요. 관세를 납부했죠. 그러니까 돌려주세요 말이죠. 그런데 언제 된다? 1년 이내에 대체 재수출해야 되죠. 다시 말해서 돌려주는 1년 이내에 가든지 또는 이게 만약에 또 이렇게 변질될 그런 우려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멸각이나 폐기한다 그럽니다. 누구에? 반드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왜? 그냥 내 마음대로 폐기하면 그것도 우리 외하잖아요. 외하. 그죠? 외하 낭비죠. 그리고 이런 걸 마음대로 내가 수입하고 폐기해버리면은 나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폐기물을 수입에다가 돈을 주고 가져서 싸게 줘놓고 금액을 상당히 올려놓고 수출해서 수출 잡아고 그 돈을 어떤 통장에 넣어주세요 라고 돈을 빼돌리면 안 되죠. 그래서 외화 낭비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세관장이 확인하니까 그래요. 그거는 변질 상품의 변리니까 폐기합시다. 밀가합시다 하고 허가를 해줘야만이 우리가 밀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수입 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상이 변경되지 않아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베니 합판을 여러 장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장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책상을 만들어 봤어요. 책상을. 보니까, 이거 보니까 뭡니까? 내가 뭐랑 오크목이었는데, 여기 잘못 다른 제품이 들어왔어요. 이거 아닌데? 하고 나머지는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베니 합판이, 예를 들어서 베니 합판이 뭐로 바뀌었어요? 책사로 바뀌었죠. 그러면 형상이 변경됐죠. 그죠? 이런 경우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한 장 값을 못 받고 나머지 만에 989장이다. 요것만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수입 신고 당시에 그 성질과 형상이 변경되는 것은 환급이 안 되고 형상이 변경되지 않는 제품만 환급된다는 거. 요거 좀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요럴 경우는 어찌 될까요? 내가 수입한 금액이 100원이면 100원이죠. 그럼 110원을 잘못한 경우. 그다음 100원이니까 다시 100원 그대로 다시 돌려받겠죠. 그러면 100원에 대해서 내가 관세를 8% 납부했습니다. 그죠? 관세 8% 돌려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있었겠죠. 이렇게 간단합니다. 수입할 때는.
자, 그런데 언제까지 내가 청구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관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한없이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관세 환급 청구가 언제까지 가능하냐? 그게 언제 소멸이 되느냐 이 말이죠. 소멸시효가 언제냐면요. 내가 관세환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5년이다. 5년이라는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럴 때 5년이 지나면 행사 못한다는 말이죠. 그럼 어찌 될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온합급이다. 내가 많이 냈습니다. 과하게 착오로 많이 냈습니다. 그럼 어찌 될까요? 과온합급을 신청한다면 경정으로 과온합이 되는 것은 경정결정일이고 착오로 납부한 것은 그 납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 수출 통관에 관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수입이 통관할 때는요. 내가 관세를 납부해야 되겠죠. 수입 관세를. 그럴 경우에 내가 이제 관세를 납부하는데 잘못했습니다. 우리 정정신고를 하거든요. 정정신고. 그래서 정정신고를 할 때 우리가 수정신고를 하고, 그죠? 정정을 신고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안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정정을 할 때, 그죠? 수정신고도 안 하고 정정신고 안 하면 어찌 됩니까? 바로 세관장이 직권으로 경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정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럴 때는 작게 냈을 때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경정 청구를 하는 경우는 내가 많이 냈으니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경정으로 인하는 경우는 경정 결정일이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착오 납부를 해서 내가 한 경우는 그 납부한 날짜로부터 5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계약 상위 제품은요, 매각한 날, 폐기한 날로부터죠. 그죠? 이런 날. 그런 날로부터 우리가 하는 거고, 또는 재수출하게 되면요. 요거는 이제 못 쓰니까 쓸 수 있는 재수출. 그러면 재수출 신고, 수리입니다. 항상 신고한 날이 아니라 신고 수리를 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우리가 받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이라는 것은 결국 수출이죠. 수출할 때 들어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랬죠? 수출용 원조에 대한 관세대 환급특례법을 줄여서 환급특례법, 즉 수출용이 원조료입니다. 이런 걸 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했거나 납부한 관세를 내가 수출자 또는 수출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자,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 나는 애초에, 예를 보세요. 이게 냉장고로 봅시다. 냉장고. 이 냉장고를 나는 수출했어요. 냉장고를 수출했습니다. 수출했는데, 그런다고 내가 냉장고를 수입할 때 내가 뭐 이거를 플라스틱을 원료를 수입한 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나인데 수출할 때 이게 돌리주느냐가, 왜요? 냉장고 안에 뭐 들어갔어요? 첫 번째가 어떤 철강석이 들어갔죠. 또 뭐 들었습니까? 여기에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죠. 이건 뭐예요? 기름이고, 이건 우리 철강석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철강석을, 예를 들어서 철을 가져올 때 관세 납부했겠죠. 뭐 포스가 가져왔든 누가 가져왔든요. 그 다음 플라스틱을 이제 원료가 뭡니까? 기름에서 석유 원료에서 나오잖아요. 누가 수입했어요? 뭐 SK 했든 현대가 삼성, 뭐 S-오일 했든 가져왔겠죠. 그럴 때 뭡니까? 이 철강석과 플라스틱의 원료인 오일을 가져올 때 관세를 납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납부한 걸 포함시켜서, 즉, 다시 말해서,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칠판을 한번, 오일을 원료로 가져왔어요. 여기에 뭘 부과시킵니까? 관세를 부과시키죠. 그래서 통관했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철강석을 가져왔잖아요. 철강석. 그럼 여기에 관세를 붙였죠. 통관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이 안에서 플라스틱 원료가 나왔어요. 플라스틱 원료가. 여기 뭐가 나왔어요? 철판이 나왔어요. 철판이. 그러면 어찌 되죠? 이 철판을 사다가, 플라스틱을 사다가 뭘 만들었습니까? 냉장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냉장고를 뭐 했습니까? 수출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는 수입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회사는. 한 적이 수출만 했는데 왜 나에게 관세환급을 주느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기름을 가져온 회사가 나에게 관세를 붙은 놈을 나에게 팔았거든요. 그죠? 그게 플라스틱에 관세 붙어 있죠. 누군가가 철강석을 가져왔는데 그게 관세가 붙은 놈을 철판을 만들어서 팔 때 나한테 팔았거든요. 이 철판과 플라스틱은 뭡니까? 다시 말해서 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최종 소비자인, 그죠? 아니지만은 우리가 중간에 제조업자에게 그게 이전된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판다면 최종 소비자가 전부 다 부담하는, 그죠? 그런 것들입니다. 왜요? 관세 다 붙은 걸 내가 소비자가 다 내가 구매하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수출해버려요. 왜냐니까 관세를 내가 받았죠. 받았는데 이 관세를 국내에서 사용한다는 전제에서 국내에서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게 다시 수출이 돼요. 그럼 이 관세를 내가 돌려주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국내 수입품을 국내에서 적정하게 관세가 뭐냐면은 재정 관세가 있고요. 관세가. 자, 재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 측면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은 관세를 내가 이렇게 국세거든요. 이것을 받음으로 해서 나라 살림 못하는 거고 보호관세는 뭡니까? 기업을 보호하는 것 차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국산이 보도마크 100원인데 뭐 중국제 50원이라고 전제합시다. 이해하기 편하게요. 그러면 이게 관세가 없이 그냥 50원에 들어오면 어쩔까요? 우리 국내 보도마크 만든 회사가 가격 경쟁이 못 이겠죠. 그렇게 경계할 줄은 안 좋으면요. 100원이면 50원짜리 두 자루 사는데 굳이 국산을 내가 살 필요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관세를 붙이니까 예를 들었습니다. 아주 심하게 80원이 돼버렸어요. 80원 중국제 사는 20원 더 차라리 국산 사겠다. 그러면 이제 국내 산업을 보호하죠. 그래서 산업보호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가격의 어떤 차이나 등등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 관세를 다 부과합니다. 물론 FTA가 통해서 일반적으로 0%로 가는 있지만은 원칙은 관세를 부과하죠. 다 부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이렇게 재정 관세 측면에서 관세를 이제 국세로 받아들이는데 그럴 때 내가 관세를 납부했잖아요. 이거를 다시 수출할 때 관세를 붙어서 그대로 나가면은 가격 경쟁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환급해 줍니다. 그런데 환급을 해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이 플라스틱이 몇 그램 들어갔는데 플라스틱을 내가 이 오일의 원료를 가져오면서 이렇게 오일의 원료가 관세가 얼마가 묻었는지 그리고 그게 플라스틱으로 계산할 때 관세가 얼마인지 이 철강수를 가져왔는데 이 철강수, 코쿠스 등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관세가 얼마 붙었는지 그걸 철판으로 했을 경우에 그 철판에 뭐 예를 들어서 입방미터당 얼마가 되는지 우리는 계산 못하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일일이 계산하기 쉽지가 않고 내가 그 사람에게 다 요구해가지고 이 자료를 받기가 특히 중소기업이 이제 쉽지가 않죠. 용이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면요. 바로 이런 것들은 뒤에서 나오겠지만요. 우리가 정액환급이다라는 것도 나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그 이야기보다 뭐죠? 이렇게 관세를 돌려줌으로써 됩니까? 수출 지원하고 수출을 촉진하고 또 우리가 소비자 가세원칙에 따른 그 조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출업체를 도와주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만약 해외에서 반드시 수입이 되는 원료를 국내에서 대체하게 되면요. 그 수출할 때는 내가 직접 수입한 전년 이런 게 없더라도 내가 수출 촉진 정책을 위해서 수입품을 대체하게 되면 또 관세를 돌리시는 그런 품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환급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수출 원재료를 뭐예요? 내가 그 수출을 할 때 냉장고 만들었는데 그 원재료 뭐 들었어요? 철판하고 플라스틱이 들었습니다. 그걸 누가 기름과 철강수를 수입할 때 납부했잖아요. 물론 납부할 관세 나중에 천천히 납부하는데 어쨌든 납부한 거를 거기에 보태서 그 금액이 포함돼서 나인데 수출자에게 내가 제조업자에게 넘겼잖아요. 여기는 뭡니까? 수출자가 만드는 냉장고나 뭐 에어컨이나 이런 여기는 플라스틱과 씨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거를 수출자에게 돌려주는 거죠. 생산자에게. 그게 수출죠. 우리가 촉진하기 위해서 돌려주는 다시 말해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 우리가 말하는 환급 특례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배경은 뭐냐? 우리가 소비자 과세원칙에 따르는 거. 소비자가 냈다가 다시 내가 부과당해서 수출국에 나가면요. 국내 소비가 안 되죠. 그래서 다시 그거를 돌려준다는 거. 그게 소비자 과세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수출 지원을 촉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세인 부과, 관세를 환급해줌으로써 수출가 인상을 배제한다. 어느 정도 가격이 또 조금 내려가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수출 촉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세환급의 요건은 뭐냐면은 내가 낼 때, 우리가 관세가 있죠.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선, 수입을 하면은 첫 번째 뭐죠? 통관을 한다죠. 우리가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관세를 내시죠. 세 번째가 통관 절차를 밟는다 그랬죠. 이거 참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인구 탐정할 때. 통관은 우리가 관세사 비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관세를 돌려주는 이걸 말하는데 관세는 크게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가 있겠죠. 첫, 우리가 일반적인 말하는 관세는 수입 관세를 말하는 거예요. 카스텀즈 듀티죠. 두 번째가 부가세입니다. 배트가. 세 번째가 아덜 텍스제 기타 세금이라 했죠. 이 부가세하고 기타 세금은 뭐라 했습니까? 내국 소비세입니다. 소비세. 그래서 요거는 부가세는 내국 소비세하는 거는 국내 제품도 모두 부가세를 붙이고요. 수입되는 제품도 부가세 다 붙입니다. 그 다음 기타 세금 뭡니까? 여기 우리가 뭐 농특세니, 그 다음에 교육세니, 주세니, 환경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관수입 관세가 붙어 나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일 큰 건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관세를, 그 다음 통관 절차에 검사 비용 등등 창고 비용이니까 이거는 내비를 두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관세를 돌리면 이걸 돌려준다는데 다 돌려주느냐? 그게 아니라 내국 소비시인 부가세라든지 기타 세금 안 돌려주고요. 말 그대로 순수한 수입 관세만 돌려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교재를 관세 이외의 나머지 임시 부가세나 특별 소비세, 주세, 교통세 이런 것들은 아니고 부가가치나 가산세는 제외되고요. 그죠? 순수한 관세만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낸 걸 다 돌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환급 대상의 원재료는 말 그대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다시 나갔을 경우요. 다시 말해서 수입해서 국내 안 쓰고 다시 재수출한 경우요. 그렇게 물건 돈 낸 만큼 수출했죠. 이거는 누군가가 수출해서 내가 제조해서 제조업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안 주고 그냥 온 상태 그대로 나갔으니까요. 돈 내면 다시 돌려주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게 수입 환급하고 아주 유사하다죠. 수출물. 그 다음에 국내 생산 원재료로 수입 원재료의 동일한 성질을 가진 거, 상호 대체가 가능하고 이런 거는 아무래도 국내 수입 대체를 함으로써 부가가치가 국내에 일어나니까 이런 것들도 거기에 동일한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되면요. 그만큼의 환급을 해줌으로써 수출 촉진 정책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급 대상 수출은 주로 유상수출, 돈 받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상수출이 있습니다. 무상수출은 주로 어떤 거냐면 박람회 전시회 가서 무상 반출한다든지 해외 공사 자재에 무상 수출한다든지 계약 상율에서 다시 대체품을 수출한다든지 무상으로 송부하는 캠페인. 보통 우리나라는 US 달러 한 250불 정도 선에서 주로 인정을 합니다. 넘어가면 돈을 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수탁 가공한 물품을 반송, 반환하는 거죠. 돌리 보내는 건. 수탁에서 받았습니다. 수탁은 뭐죠? 우리가 주로 아시는 것처럼 바운드리 있죠. 반도체 수탁, 그죠? 생산하는 거. 그런 거에서 다시 내보낼 때, 그럴 때 이제 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위탁 가공하는 거. 이런 것도 무상수출. 주로 우리보다는 우리가 주는 개성공단에서 뭘 주로 만들었어요? 어류나 가방 같은 거. 원료는 어디 갔어요? 이런 재료는 국내에서 가져가서 그 인건비 싼 저렴한데 개성공단에 가서 뭘 만들었어요? 가방 만들고 신발 어디 만들었죠? 그게 뭡니까? 위탁 가공이죠. 가공했을 때 그런 것들은 무상 수출의 경우는 돌려주는 거고. 그다음 위탁 판매에서 반출하는 거. 이건 뭐죠?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잠깐 다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중국에서 이렇게 내가 한국에 물건을 이렇게 팔았습니다. 내가 못 파니까 네가 좀 대신 팔아달라고. 나는 어디입니까? 위탁, 그죠? 판매를 했고, 니는 수탁 판매를 했죠. 안 팔리면 돌아야 되잖아요. 돌아야 되죠. 내 물건이잖아요. 이럴 경우에 다시 반출돼서 국내에서 다시 수출되는 건데, 또는 수입되는 거, 수출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내 거니까, 그죠? 원래 저 사람 내 게 아니니까, 그죠? 수출할 때는, 또 수입할 때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받는 관세가 있으면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외화로 판매하는 주한미군공사라든지 주한투자기업에 대한 외화 판매라든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구역이라든지 이런 보자. 보세구역 안에 보세창고에서 수리나 보수나 이런 조립을 위한 부품을 발행한 경우에 이런 것도 돌려주고 보세공장에 원재료로 사용목적으로 공급된 것도 돌려주고요. 그리고 외항선, 그죠? 외국배, 그죠? 외국 비행기, 그죠? 이런 원양선 이런 것에서 사용을 돌려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출을 해서 우리가 환급하는 이행기간이 얼마냐면요. 여기 있죠. 수출 신고 수리한으로부터 2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우신 건요. 뭐를 배우셨냐면은 수입할 때 내가 돌립한 5년이죠. 5년인데 가운납을 했을 경우에 경정 우리가 청구일이나 결정이나 납부일이나 이런 게 있었고 계약 상의는
내가 밀각이나 폐기한 날 또는 뭐죠? 재수를 신고하는 날 이렇게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한 서너 가지가. 그런데 지금 수출은요, 환급은요, 한 가지밖에 없죠. 수출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안에만 환급 받는다 이 말이죠. 왜 수출이니까? 수출 신고된 거. 항상 이거 기억하세요. 수출 신고한 날이 아니고 수리가 돼야 됩니다. 수리가 돼야 수출이 되죠. 허가 승인 받을 거는 수입 신고가 수리가 돼야 수입하죠. 항상 수리입니다. 요거하고 수출 신고 일자하고 수리 일자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환급 방법에는 크게 우리가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액환급 방법과 간이환급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질급이라 치시고요. 수출에 대한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 정액환급이 있고요. 이걸 전체를 보시면요. 정액환급이 있고 두 번째가 우리가 그죠? 네가 직접 이렇게 일일이 네가 이제 계산을 하는 개별환급이 있습니다. 개별환급.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정액환급은 이 정부가 정해준 액수만큼 환급하는 겁니다. 개별환급은 그 건별로 네가 개별적으로 환급 요소를 정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보도마크 한 개를 만약에 판다면은 보도마크 하나는 그 안에 코아틱이 얼마 들어가고 잉크가 얼마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뭡니까? 안에 심지가 얼마 들어가니까 뭐 10원 돌려줍니다. 이라고 정해진 거고 개별한 거 없습니까? 프라틱 값 얼마, 잉크 값 얼마, 티 값 얼마 따로 계산하는 거죠. 왜? 왜 그럴까요? 정액환급에 리스트가 있거든요. 여기 없다든지 또는 내가 좀 더 받고 싶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개별환급 신청하겠죠. 그죠? 이해가시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액환급은 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우리 기본적으로는 간이정액환급이 주로 많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간이정액환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특수공정물품 한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는 빼시고 그래서 우리는 간이정액환급이다. 말 그대로 정해진 액수를 환급해 주는데 아주 간단하게 다시 말해서 정부가 이렇게 표기해 놓은 그런 거기에 정해진 대로 그냥 액수만큼 간단하게 우리가 정해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별환급에는 이제 뭐 크게 봐서 네가 수출을 했다면 수출 신고 필증이 있겠죠. 거기에 나오는 여러분들 필증에서 확인할 테고요. 신고 필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네가 이제 소유량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소유량에는 물건 만들 때 안에 재료가 얼마나 들어갔느냐는 거고 크게 이제 우리 좀 신경 써야 될 게 세 번째가 네가 수입했다면은 그 수입했으니까 내가 돌려받는 거 아니야? 수입 신고 필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기납증이라서 기초 원자재 납세 증명서하고 그 다음에 세액 분할 증명서 분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가면은 우리가 평균 세액 증명서 평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오죠. 우리 회사가 직접 한 것도 있지만 남의 회사인데 일일이 받아와야겠죠. 그러면 기름 아까처럼 보도만큼 기름을 오일을 수입한 회사의 프라틱을 내가 받아오고 어떤 잉크를 한 사람이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안에 심지가 있죠. 받아오고 이렇게 내가 한 거 아니면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받아와서 나는 10원 돌려주세요 라고 계산하는 방식을 개별환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 우리 조심하셔야 되죠. 정액환급을 하고 싶어서 무조건 이제 하고 싶어서 중소기업은 하면 좋겠죠. 내가 일일이 계산이 힘드니까. 그런데 간이정액환급에 해당되는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개별환급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간이정액이 환급이 가능한데도 내가 개인상 내 혼자 판단에 일일이 개별환급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받겠다 생각했을 경우에 개별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우리가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